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천연두로 다 죽어가는 숙종 임금의 병을 고쳐서 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의관, 유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유상의 의술에는 남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의 정체가 감동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유상은 소시적부터 의술이 뛰어나다는 평판을 들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또래들 가운데 재주가 좀 뛰어난 정도였지 신묘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런 그가 천연두로 다 죽어가는 숙종의 병을 고침으로써 명성을 얻게 되고 마침내 명이라는 이름을 얻은 데에는 숨어있는 이야기 한두 가지가 있다. 그 사연은 재미있을 뿐 아니라 약간은 비밀스럽고도 감동적이다. 한때 유상은 책실 자격으로 경상관찰사를 따라가 여러 달 가명에 머물렀다. 그런데 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관찰사를 뵙고는 한양으로 돌아가겠다고 청했다. 관찰사가 허락하고는 타고 갈 노새와 노새를 끌어줄 사내종을 마련해 주었다. 일행이 금호강을 건너고 우암창에 못 미쳤을 때 사내종이 뒷간에 갔다 오겠다며 고삐를 유상에게 넘기면서 말했다. 이 노새는 매우 잘 놀라고 심하게 날뜁니다. 조심해서 단단히 잡고 계십시오. 유상이 우연히 채찍을 들어 올렸다가 노새를 한번 내리치게 되었는데 노새가 놀라 내닫기 시작했다. 여러 개의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넜지만 그 기세를 막을 수가 없었다. 유상이 바짝 정신을 차리고 안장을 단단히 잡아서 다행히 땅에 떨어지지는 않았다. 노새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하루 종일 달려나갔다. 지나치는 곳마다 산과 계곡의 험한 길이었다. 날이 저물 무렵 고개 하나를 넘어선 노새가 문득 어느 집 앞에 멈추었다. 그러자 어떻게 알았는지 집안에서 주인 노인이 나오더니 그 아들을 불러서 말했다. 손님이 노새를 타고 오셨다. 노새를 끌어다 잘 먹여라. 손님께도 저녁을 준비해 드려라. 하루 종일 어지럽게 시달린 유상은 다행히도 노새가 멈추자 정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노새에서 내려 사랑채로 들어가 주인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노새가 내달려온 사정을 이야기했다. 잠시 뒤 저녁밥이 나와 요기를 하고는 피곤하던 차에 누워서 잠을 자려 했다. 그때 마침 주인이 들어왔다. 유상과 노인은 깜박이는 촛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에 앉았다. 유상은 잠이 와 죽을 지경이었다.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주인이 사랑방 문을 열고 말했다. 왔는가? 왔습니다. 집주인 노인은 긴 칼을 가지고 나가면서 말했다. 주인이 없다고 방에 있는 책을 함부로 봐서는 안 되네. 그러고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유상은 심히 이상하게 여겼다. 마치 방에 있는 책을 보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이다. 옆방에 가서 보니 읽을 만한 책이 많이 있었다. 노인의 말이 매우 근엄하기는 했지만 읽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책은 모두 의술에 관한 책이었다. 이것저것 뽑아서 마구 읽고 있는 사이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즉시 책들을 다시 넣어두고 물러나 앉았다. 얼마 뒤 주인이 문 안으로 들어와 유상을 바라보며 말했다. 젊은 사람이 무척 무례하구나. 어른의 서적을 마음대로 꺼내보다니. 유상이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었다. 제 죄를 압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처분하십시오. 그렇다고 죽일 것까지는 있겠는가? 용서하겠다. 옆눈으로 보니 칼에 핏기가 보였다. 한참 있다. 노인이 칼을 가지고 나간 일은 무엇이었는지 물어보았다. 주인이 말했다. 때마침 강릉 친구가 원수를 갚아달라 해서
잠시 나갔다 왔다. 이어서 한 방에서 함께 잠을 잤다. 첫 딸기 울자 노인이 아들을 불러 말했다. 노새에게 먹이는 먹였는가? 아들이 먹였다고 대답했다. 유상도 일어나 앉았다. 곧 아침밥이 나왔다. 밥을 다 먹자 이상하게도 주인이 채근했다. 어서 떠나시게. 잠시도 더 머물러서는 안 된다네. 유상이 노새에 올라타니 주인 아들이 노새를 한번 채찍질했다. 그러자 노새가 어제처럼 치닫기 시작했다. 정오 무렵 경기도 광주 판교에 이르렀다. 액정서의 내시들이 길가에 나와 소리를 질렀다. 유서방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유상은 연일 노새 위에서 시달렸고 어젯밤에는 눈도 제대로 붙이지 못했다. 정신이 혼미해 얼이 빠진 듯 노새 위에 올려놓은 진을기념 같았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부른다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다. 그때 홍의를 입은 자가 노새 앞으로 다가와 말했다. 행차는 혹시 유상서방님 아니십니까? 무슨 연유로 물으십니까? 전하께서 몹시 위중하셔서 유서방님을 모셔 진맥을 받으려 합니다. 소인들에게 강을 건너가 기다리고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숙종 임금이 그때 병중에 있었는데 꿈에 신인이 나타나서는 유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의원이 영남 땅에서 노새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 급히 강변으로 사람을 보내 모셔오라. 그러면 대왕의 병화는 만에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유상이 대답했다. 그렇소. 내가 유상입니다. 홍의의 무리가 크게 기뻐하며 그를 호위에 이끌었다. 유상이 노새 위에서 자세히 물어보니 이렇게 알려주었다. 전하께서는 두환을 앓고 계시는데 방금 흑함이 생기었습니다. 유상이 집으로 돌아가 얼른 공복으로 갈아입고 대궐로 들어가는 길에 동현을 지나갔다. 그때 한 할머니가 천연두를 앓았던 아이를 업고 길가에 서 있었다. 할머니 곁에 있던 어떤 부인이 물었다. 이 아이의 천연두가 매우 위험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떻게 아무런 탈 없이 이렇게 나았습니까? 할머니가 말했다. 이 아이는 흑암 때문에 얼굴에 7 구멍이 모두 막혀서 숨도 쉴 수도 없었다오. 속수무책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스님을 만나 그 스님이 시키는 대로 시체탕을 썼다오. 그러자 희한하게도 7 구멍이 모두 통하게 되어 이제는 완전히 나았어요. 어제는 마마신을 잘 대접해서는 보내드렸다오. 유상이 말을 세우고 들어보니 시체탕 운운했는데 그것은 어젯밤 노인의 집에서 본 책에도 있는 내용이었다. 임금을 뵙고 증세를 진맥하니 아까 할머니가 업고 있던 아이의 천연두와 같은 증세였다. 그래서 시체탕 처방을 내드렸다. 신은 감을, 채는 꼭지를 말하는데 때는 4월로 감꼭지는 궁궐의 내의원이라도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때 남촌에 한선비가 있었는데 한 칸 집을 지어 무기당이라 이름을 걸고는 천하에 쓸모없는 물건들, 가령 못 쓰는 빗자루나 깨진 바가지까지 모두 거두어 보관하고 있었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 무기당에서 감꼭지 한 마를 구해왔다. 그런 다음에 시체탕 한 첩을 다려드렸더니 임금의 병환이 나았다. 1683년의 일이었다. 숙종의 나이 21살, 즉 12살에 즉위했으니 숙종 9년에 생긴 사건이었다. 이로 보면 노새가 달아난 것이나 신인이 꿈에 나타난 것이나 노인이 유상을 꼬드겨 일부러 책을 보게 한 것이나 할머니가 손자를 업고 동현 근처를 어정거린 것은 모두 이인이 한 일이 틀림없었다.
어쩌면 그 이인들은 모두 한 몸뚱아리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의 순간순간 변신일지로 몰랐다. 다시 말해서 관세음보살이 유상의 얼굴을 하고 대왕을 구하러 나선 것일 수도 있었다. 유상은 1699년 숙종 25년에 세자의 두환을 치료하였고 1711년 숙종 37년에 왕자를 치료하였다. 그 공으로 유상은 내직으로는 중추부의 종이품 관직인 동지중추부사가 되었고 외직으로는 고향 서산 합천 군수와 상령 현감 등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임금은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유상에게 따로 큰 상을 내렸다. 유상은 임금이 내린 상금에다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합쳐 꽤 많은 전답을 구입했다. 그런 다음 그 토지에서 매년 나오는 곡식으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거지들을 구제했다. 또 돈이 없어 의원을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남몰래 치료해 주었다. 하지만 하도 감쪽 같아서 그가 세상을 뜰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유상은 조선 후기의 의관입니다. 숙종의 천연도를 치료했습니다. 책실은 책을 쌓아두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방입니다. 선비들은 사랑채를 책실이라 했습니다. 관아의 시설 중 내하에 있는 공부방을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관아에서 책실은 일종의 비서 역할을 했는데 주로 수령의 개인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암창은 조선시대 서울에서 동네에 이르는 길에 있던 역참 중 하나입니다. 액정선은 조선시대에 내시부에 속하여 왕명의 전달 및 안내, 궁궐 관리 따위를 맡아보던 관아입니다. 홍인은 대궐 각전의 별감과 묘사, 전국, 능의 수복이 입던 붉은 빛의 우도시입니다. 수복은 조선시대에 능이나 서원에서 일을 하던 구시라치입니다. 행차는 웃 어른이 차리고 나서서 길을 가는 것 또는 그때 이루는 대열입니다. 흑함은 두환, 즉 천연두에 걸려 생긴 발진이 골물 때 고름집 속에서 피가 나고 빛깔이 검어지는 증상입니다. 공복은 관원이 조정에 나아갈 때 입던 제복입니다. 동현은 구리개입니다. 지금 서울의 을지로 1가와 2가의 중간쯤입니다. 일곱 구멍은 사람 얼굴에 있는 귀, 눈, 코의 각 두 구멍과 입의 한 구멍을 말합니다. 시체탕은 가을에 성숙한 감의 꼭지를 채취한 다음 말려서 약재로 사용하는데 이를 시체라고 합니다. 시는 감이나 감나무를, 채는 꼭지를 뜻합니다. 시체는 기를 내리게 하는 작용이 있어 딸꼭질과 기침을 먹게 한다고 하는군요. 설사를 멈추는 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밤에 자다가 무의식 중에 소변을 지리는 야뇨 중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무기당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보관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인은 재주가 신통하고 비범한 사람입니다. 참고문헌과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편잠 이상의 청구야담이 모본입니다. 이강옥 교수가 옮긴 책 청구야담을 참고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서울역사박물관, 그리고 허준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2024년 광양매화축제에 누리집 사진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히스토리엔의 조선왕조어진 시리즈 중 숙종의 어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득신의 반상도를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만추리에 천연두 마마로 본 조선시대의 삶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지명에 유래해서 인심 고약한 정주마을이 갯벌로 변한 인천광역시 교동도의 청주퍼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PNG트리, 러브픽, 클리바트 코리아, 그리고 프리픽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의 이야기를 올립니다. 반면에 쇼츠는 매일 한 편씩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